그래서 이 두 개를 잘 비교를 해줘. 하나는 현상이고 하나는 맞춤법, 규범이에요. 그리고 니은 첨가라는 현상과 사이소리 현상 중 니은이 덧나는 현상은 아예 다른 개념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니은 첨가랑 사이소리 현상을 너무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에 대한 설명까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첨가 현상으로서 알아야 하는 거는 첫 번째, 니은 첨가. 니은 첨가 현상은 조건이 3개가 있는데 단어 형성 과정에서 두 요소의 경계에서 니은이 첨가가 되는 겁니다. 즉 합성어나 파생어가 생기는 과정에서 중간에 니은이 첨가가 될 거야. 그때 앞에 오는 말에 받침이 있어야 돼요. 뒤에 오는 말이 이, 야여, 요유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르게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말을 해볼게요. 앞에 있는 말에 받침이 있으면 그 단어는 자음으로 끝나는 걸까, 모음으로 끝나는 걸까? 자음으로 끝나는 거겠죠? 이, 야여, 요유라는 음절은 자음이 없는 말들이야. 그리고 이는 그냥 단모음이야. 그죠? 근데 야라는 모음은 이중모음이란 말이야. 단모음 이에 아예요. 그리고 여는 뭐냐? 반모음 이에 어. 요는 뭐냐? 반모음 이에 오야. 유는 뭐냐? 반모음 이에 우죠. 따라서 이 이야여 요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로 시작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로 시작하는 말. 어떤 단어가 합성어나 파생어로서 생성이 될 때 앞말은 받침이 있고 뒷말은 이로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그 사이에 니은이 첨가가 돼요. 앞말과 뒷말 사이에 첨가가 되는 거야. 솜이라는 단어와 이불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 하나의 단어로 솜이불이 돼요. 근데 이것을 발음할 때 사람들이 솜이불이라고 안 해. 솜니불이라고 합니다. 솜니불. 앞에 있는 말은 받침이 있고 뒤에 있는 말은 이로 시작해. 그럼 이 사이에 니은 들어가서 니불이 되는 겁니다. 솜니불. 니은 첨가랑 헷갈릴 수 있는 사이소리 현상과 사이소리 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사이소리 현상은 문자 그대로 현상입니다. 이미 관찰이 된 바야. 얘는 맞춤법이 아니라 사람들의 발음 양상을 살펴봤을 때 이미 도출이 된 결과야. 어떤 현상들이 발견이 됐느냐. 자, 첫 번째, 어떤 사이소리를 보통 내냐면 우리말에 초라는 단어가 있죠. 초. 양초 할 때의 초. 그 초에 불이라는 단어를 결합을 해. 그거를 사람들은 초불이라고 하지 않고 촛불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경음화라는 현상을 알잖아. 근데 이게 된소리가 될 만한 환경인가 지금? 경음화 현상은 원래 어떨 때 주로 일어나느냐. 앞에 있는 말의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일 때 뒷말이 된소리로 변하거든요. 예를 들면 국밥처럼. 국과 밥이라는 말을 합쳐서 국밥을 만들었잖아. 근데 이때 파열음 뒤에 예사소리가 오면은 이 뒤에 말을 밥으로 발음을 했었어.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입 안의 구조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발음을 할 수밖에 없었어. 국이라는 발음을 하잖아. 그럼 입안의 힘이 굉장히 세져요. 압력이 되게 높아져. 그럼 국까지 발음을 한 상태에서 그 뒤에 말을 아주 약하게 밥이라고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밥이라고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촛불은 그런 환경이 아니야. 이거는 원래 경음화가 일어날 만한 환경이 아닌데 사람들이 다 촛불이라고 발음을 하더라는 거야. 그럼 1차적으로 일단 받아들여야 돼. 또 어떤 사이 소리를 내냐면 코에서 가장 이 날카로운 부분, 이제 날카로운 부분을 의미하는 날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코날 이런 단어를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를 발음할 때 코날이라고 안 해. 콧날이라고 하죠. 콧날. 니은을 덧내서 발음을 해. 근데 콧날이 니은 첨가가 일어날 환경인가? 그렇지 않아. 제가 이거 니은 첨가랑 또 한 번만 비교를 해볼게.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이 이로 시작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얘는 지금 앞말에 받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뒷말이 이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야. 니은 첨가랑 다른 현상이야. 그리고 이 사이소리 현상은 모든 단어에 일어나지 않아요. 몇몇 단어를 사람들이 발음할 때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 라고 밝혀진 바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나무라는 단어와 잎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하는가를 살펴봤더니 나뭇잎이라고 하는 거야. 니은 니은이 덧나요. 니은 니은이. 근데 우리말에 니은 니은이 첨가되는 현상 같은 건 없어. 나뭇잎이라고 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도. 자,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으로서 존재를 하는 게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콧날이 니은 첨가라고 오해를 많이 해. 근데 우리가 음운 변동에서 배우는 니은 첨가 현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국립국어원이 고민을 하는 거지. 이게 사이소리 현상이 이상하게 일어나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단어들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표기로서 좀 티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국립국어원이 어떻게 정했냐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들에 시옷을 적자라는 결정을 했어. 그것이 맞춤법에서 정한 사이소리 표기입니다. 근데 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모든 단어들의 시옷을 적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단어들의 사이시옷을 적자고 또 정해놨어. 어떤 경우에 사이시옷을 표기할 거냐면은 첫 번째 조건, 합성어여야 됩니다. 즉
파생어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시옷을 적지 않아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시옷을 적으려면 시옷을 적을 공간이 있어야겠죠. 앞말에 받침이 없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두 개의 어근 내지 접사가 결합하면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둘 다 한자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순우리말, 고유어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단어들은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 거거든요. 표기를 할 때. 해라는 단어 있지, 해. 그리고 님이라는 접사가 있죠. 해라는 명사에 님이라는 접사가 붙으면 어떤 말이 되느냐. 여러분 발음할 때 해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햇님이라고 하죠. 햇님. 그래서 이것의 발음은 햇님입니다. 그래서 사이소리가 일어나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사이시옷을 표기를 하느냐? 맞춤법에 의하면 사이시옷을 표기하면 안 돼. 왜냐? 얘는 파생어기 때문이죠. 해라는 어근에 님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잖아. 그치? 파생어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게 원칙이야. 따라서 이것의 표기는 해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앞말에 받침이 없어야 돼요. 산이라는 단어가 있고 불이라는 단어가 있죠. 산에서 난 불을 가리키는 단어가 만들어졌지. 근데 너네 이거 산불이라고 해? 산불이라고 하지. 산불. 된소리로 발음이 되고 있는 거잖아.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이시옷 표기 못하지. 왜냐면 앞에 이미 니은이 있잖아. 그러면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지금. 따라서 산불도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어. 그리고 합성어야. 하지만 앞말에 받침이 있는 이상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도 그냥 산불이라고 써. 세 번째, 둘 다 한자면 안 돼요. 우리말에 개라는 명사가 있어요. 얘는 단위성 의존 명사야. 숫자를 셀 때만 쓰이는 명사인 거 아시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할 때. 그리고 숫자를 나타내는 수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이거 발음할 때 개수라고 하나요? 개수라고 안 하고 개수라고 하지. 사이시옷 넣지 않아요. 둘 다 한자기 때문입니다. 개도 한자고 수도 한자기 때문에 고유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이시옷을 넣지 않아요. 그럼 우리말에서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게 왜 일어날까?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발음할 때 사이소리를 낼까? 이제 국어학자들이 연구를 해봤거든요. 사실 이거에 대한 의견이 되게 분분해. 근데 가장 합리적인 결론은 뭐냐면 현대국어의 관용격 조사가 뭐지? 의잖아요. 의. 중세국어에도 관용격 조사 의가 쓰였습니다. 근데 중세국어에는 관용격 조사가 두 개였다? 의랑 시옷까지 있었어요. 시옷. 이거 듣고 이해만 해봐봐. 초의 불을 말하고 싶을 때 초의 불이라고 안 하고 촛불이라고 했단 말이지. 경음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촛불은 앞에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어 파열음이 돼. 그리고 디귿 뒤에 비읍 발음 못해. 경음화 시켜야 돼. 촛불이라고 얘를 경음화시켜서 발음을 했었단 말이야. 중세의 조선인들은.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옛날 사람들이 이 코의 날카로운 부분을 말하고 싶을 때 콧날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고 발음을 하잖아. 그럼 일단 시옷이 파열음이 돼요. 콧 이렇게 디귿으로 파열음화가 돼. 그리고 파열음이랑 비음이랑 만나면 비음화 되죠. 따라서 옛날 사람들이 이 콧을 콧이라고 발음을 하게 됐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무잎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무의 잎이야.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거를 발음을 할 때 앞말에 받침이 있고 뒷말이 이로 시작하니까 여기에다가 니은을 첨가해서 닙이라고 읽고, 그리고 이 시옷은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비음화가 되어서 나문이라고 읽혔단 말이야. 현대국어에서는 이거 나무의 이파리라고 하겠지. 현대국어에는 시옷이라는 관용격 조사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관용격 조사 시옷이 있었기 때문에 나뭇잎 이렇게 발음이 됐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관용격 조사 시옷이 오늘날에는 사라졌잖아. 근데 아직도 그 발음 습관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이 시옷을 넣기로 정한 거예요. 이 사이소리 현상이 관용격 조사 시옷에서 왔다는 거를 표를 내기 위해서 국립국어원은 사이 시옷을 넣어서 적기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